딸의 아토피 피부염을 낫게 한 아버지 안선종. 그는 결혼한 지 12년 만에 귀한 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손톱에 피가 벌금 묻을 정도 긁었습니다. 애가. 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 탈을 띄워주라도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온갖 노력에도 불구 악화되어만 가던 딸의 증상. 그러던 어느 날 4박 5일 동안 이제 강원도에 텐트가 있어가지고 캠핑을 가게 됐어요. 며칠도 안 된 사이에 얘가 피부가 굉장히 진정이 된 느낌이 나타나는 게 캠핑을 자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죠. 그날 이후 그는 주말마다 캠핑을 떠났고 드디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얘가 아토피가 거의 다 완치가 됐고 먹는 것도 얘를 골고루 잘 먹으니까 굉장히 키도 많이 커지고 얘가 되게 활동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연에서 딸의 아토피를 치유한 안선종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복장이요. 이렇게 뵈니까 이 신발까지 전부 캠핑 가실 때 복장 같아요. 네, 주말마다 가시는 그 구보 복장이세요? 네, 간편한 복장으로 입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오히려 하도 주말마다 가시니까 이 복장이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제 딸들하고 네네. 캠핑 갈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캠핑에 관한 얘기가 될까요? 아니면 어떤 얘기를 오늘 해주시겠습니까? 캠핑이 아니라 네. 우리 딸들이 아토피를 낫게 하는 과정?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는 오늘 그래서 강연 주제는 자연이 병원이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토피 증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강연을 듣고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안선종입니다. 요즘 한 집 건너 한 명꼴로 아토피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생겨난 뒤부터 그렇게 환자가 많은 줄은 전혀 몰랐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약이 좋다, 양약이 좋다,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써봤지만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10년 만에 찾아낸 병원이 바로 자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연이 저희 가족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첫애가 굉장히 어렵게 태어났거든요. 제가 결혼을 한 20대 중반에 일찍 했는데 처음에 애를 가질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다가 아이가 안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인공수정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럼 시험관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험관을 2번 했는데 한 번은 새쌍둥이, 2번은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임신이 됐는데 두 번 다 한 5개월, 6개월 돼서 유산이 된 거예요. 갈 때는 아이가 배에 불러 들어갔는데 병원 올 때는 둘이서 손을 잡고 나오니까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더 이상 이제 애 놓는 거 힘드니까 그냥 입양을 해서 키우자. 그래서 입양 기간에 신청을 하는 동안에 첫째가 임신이 된 거예요. 자연 임신이 된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해서 첫째가 태어났거든요. 우리 첫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딱 태어났을 때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정말 튼튼하게 건강한 아이가. 그래서 너무 행복하죠.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서 키우다 보니까 애가 태열기도 있고 그런데 저는 태열이라고 생각했지 이게 아토피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일이 지나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아닌 것 같다. 아이가 이게 알레르기나 이런 게 있어서 젖을먹이 만드니까 특수분유를 바꾸라고 해서 바꿨거든요. 특수분유를 바꾸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조금 낫는데 특수분유라는 게 계속 먹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한 애가 돌 때까지 먹였나? 먹이고 난 뒤부터가 문제가 된 거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먹으면은 애가 붉어지니까 온몸에 반점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찾아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찾아갔더니
아니,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견과류 안 된다 그러지, 뭐, 콩 안 된다 그러지, 우유 안 된다 그러지, 계란 안 된다 그러지. 그럼 어떻게 뭘 먹어야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이거는 음식이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쌀밥에 그냥 김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김치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자꾸 먹지로 먹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애가 점점점 왜소해지고 그때 당시 그러면 유치원을 가게 된 거죠, 아이가. 유치원을 가서 막 온몸에 상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안 간다 하는 줄 몰랐어요. 언니들이 놀린대요, 자꾸. 막 이게 피부병까지 있다고. 저는 그걸 몰랐죠. 그런 사이에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고속도로 옆에 톨게이트인데 공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제 겨울에는 문을 못 열어놓고 살 정도니까 여름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공원이 있는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선생님께서 저보고 어디 가려운 데가 없냐요. 그래서 가려운 데 없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게 알러지 반응이 보통 사람들은 1에서 5%가 정상이래요. 보통 1에서 5%가 정상인데 3% 정도가 보통인데 저는 6.1%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유전이 됩니까 했더니 이거는 100% 유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말 들으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 때문에 유전이 생겼구나. 근데 제가 또 막상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아토피가 없었잖아요. 저희들이. 이거는 시골에서 자라야 되나 보다.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고칠 수 없다. 이런 병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본인 선생님 같았으면은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 이런 데 이민을 아마 가고 싶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제가 이민을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고민한 끝에 그럼 우리가 여행을 떠나자 해서 그때부터 우리 정양이가 2학년 때부터 매일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매주. 그래서 콘도도 가고 펜션도 가고 해도 그렇게 나는 차도는 없더라고요. 우연히 어느 이제 우리 정양이가 3학년 때 여름이었나? 콘도가 매진이 돼가지고 다 이야기 끝나가지고 콘도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옛날에 쓰던 캐빈 텐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럼 여보 우리 텐트 가지고 계곡에 한번 놀러 한번 가보자. 이제 캠핑을 가서 첫날에 아이가 물에 잘 뛰어 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 물에 와서 좋은가 보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항상 그렇게 끓던 아이가 하나도 안 끓고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럼 이게 몸이 편해서 그런가? 몸이 많이 낮에 놀아서 그런가? 그래서 그 다음날도 봤어요, 제가. 그 다음날도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3박 4일로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하루를 더 묵어본 거예요. 이게 해봤더니 애가 점점점 그때 단 며칠인데도 몸에 변화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몸이 피부를 만지면 아이들이 이렇게 피부 만지면 되게 거칠거칠 하거든요. 이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근데 굉장히 이 아이가 몸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이게 아니다. 우리는 캠핑을 가야 되겠다 하고 캠핑장을 많이 이제 거의 매주 다닌 게 한 2년, 3년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잘 먹지도 못하고 학교 들어와서 키가 작으니까 애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집에 오면 엄마 아빠한테 칭을 대고 맨날 투정이나 부리고 그러던 아이가 캠핑장 가면 일단은 같은 또래 아이들이 많으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같은 또래 아이들과 이제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울리면서 이제 사회성도 굉장히 점점 밝아지고 캠핑장 가면 어떤 음식이 맛있잖아요. 점점점 먹는 게 식성이 엄청 달라지면서 크는 게 쑥쑥 보이는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 캠핑이나 여행을 다니면서 좋아진 게 이제 캠핑장이 수도권에 뭐 가까운 데 있지만 보통 이제
한 1시간에서 2시간 거리예요. 그러면 이 캠핑을 다니면서 이제 차 안에서 아이와 우리 가족 간에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일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니까. 캠핑을 다니면서 아이가 이제 운전할 때 제 옆자리에 있으니까 아빠한테 불만도 얘기하고 저도 정양이한테 불만을 듣고 제 집사람한테도 제가 이런 문제였구나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캠핑이 저희에게는 참 용한 병원이었죠. 이런 자연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가 저렇게 건강하게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도 아마 어느 병원에서 아마 굉장히 힘들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뭐 캠핑 얘기도 하고 자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저보다 전문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전문가 중에서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 캠핑으로 인해서 이게 아토피가 다 나았다는 것을 제가 뭐 입증을 할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제가 느껴보면 저희 가족과 저희 아이들이 캠핑으로 완전히 뭐 좋아진 게 저희 자신은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이 저희에게는 참 소중한 병원이다, 용한 병원이라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아토피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혹시 제 말씀을 듣고 또 캠핑을 가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캠핑도 중요하지만 물론 자연에 노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아빠 역할이 참 아이들한테는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 얘기를 듣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따님이 이제 아토피로부터는 완전히 해방이 된 거죠? 예, 지금은 완전히 완치가 됐다고 네, 보는데요. 네. 이제 아토피라는 게 또 언젠가는 재발을 할 수 있는 거라. 네. 뭐 재발이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고칠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그 네. 방법을 이제 아시니까요. 네, 네. 네, 자연이 바로 저 병원이니까. 네. 그런데 아까 그 따님이 굉장히 그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네. 막 그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네. 친구들이 피하고 그때 아주 그 따님한테 막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요? 네. 제가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게 너무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다고 하면은 남들이 이제 잘 안 놀아주잖아요. 온몸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다가 엄마한테 엄마 저 손 좀 묶어줘. 왜 그냥 물었더니 자꾸 손이 긁게 돼서 상처가 심한 것 같아. 네. 그는 저 집사람은 그걸 보고 못 있잖아요. 그렇죠. 울면서 매일 밤새도록 그 잡고 아이 손을 잡고 있고 우리 딸내미도 그냥 엄마 꼭 안고 있고 엄마 나 어떻게 하고 그럴 때가 그 수도 없이 많았었죠.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너무 그때는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네네. 네. 저 아빠 입장으로 정양이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양이 지금 아토피 다 났고 아주 건강하고 지금 아주 씩씩하고 우리 정양이 예쁘잖아. 그러니까 우리 정양이랑 친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에 우리 정양이랑 같이 모여서 우리 캠핑 한번 가자. 사랑해. 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감 의견단의 공감 또 온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으셨어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안선종 씨의 자연이 병원이다. 자,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자,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94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성형 부작용의 아픔을 딛고 제2의 도약을 꿈꾸는 배우 노현희. 강연 주제 마음을 성형하세요의 공감 온도는 96도. 양심을 담은 음식으로 연매출 15억 원을 올리는 중국집 사장 임철진. 강연 주제 손님은 다 안다의 공감 온도는 93도. 자연 속 캠핑으로 딸의 아토피 피부염을 낫게 한 아버지 안선종. 강연 주제 자연이 병원이다의 공감 온도는 94도였습니다.
자, 세 분의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강연하신 분들에게 꼭 저희가 끝날 때 소감을 여쭤보는데, 또 참 소감도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분 한 분씩 좀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짬뽕 만드는 것보다 강연이 더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강연하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송과에 나와서 위생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네. 우리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현희 씨는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아까보다 표정이 더 훨씬 밝은 것 같아요. 끝나고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따뜻한 시선 보내주시고 하니까 정말 제가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런 당당한 모습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부족하지만 이런 모습도 이렇게 아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서 네. 더 열심히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그러셔야죠. 좋은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향이 아빠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쭉 순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그래서 참 이게 오늘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강연 공부를 해서 다음에는 좀 임성훈 사회자님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제가 맨 앞에 그랬죠.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세 분 강연을 듣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세 분의 강력한 무기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분명히 더 나을 거라는 희망, 이 세 분의 무기가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인지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희 강연 백두씨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마다 저희도 캠핑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많은 나쁜 뉴스를 보았을 때 세상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세상은 살만하다. 그렇게 자기만의 힘든 점을 말씀하셨던 게 정말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됐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찔러요, 저한테. 강연 백두씨는 바늘이다! 강연 백두씨는 용기다. 강연 백도씨는 진심이다!